5.18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18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사들 중에 JTBC가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뉴스가 손석희 영향 때문인지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 의미에서 깊이 있는 보도가 꽤 많아요. 실제로 지금 JTBC 뉴스가 1등 달리고 있을걸요? KBS 제외하고 나면 정편에서는. 근데 지금 JTBC가 보도한 것 중에 사실 저쪽 세력들 지만원 등이 지만원 뭐 김진태 뭐 김술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5.18 북한군 투입설은 완전 허위 날조라는 걸 그냥 증명을 해내더만. 북한군 김명국 씨라고 하는 사람이 5.18 침투설은 내가 지어낸 거다라고 아마 방송하는 오늘 JTBC 뉴스에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출연한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그 탈북 작가 중에 보랏빛 허수라는 책을 쓴 이주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내가 만든 이야기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국이나 이주성이 사실상 꾸며냈던 이야기를 저쪽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결국에는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처럼 확정돼 버린 사건에 국민의힘 그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 김술래 그 연설 기억나세요? 뭐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그 특이 비유감성 목소리로 주장했던 거 이연설 했죠. 이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을 꺼냈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그럼 뭐 가짜 유공자 이런 거 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까지 했을 때 그때 나갔을 때 저쪽 그 보수 세력하고 광화문에서 우리 쪽 이제 우리 쪽하고 집회 현장에서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가짜 유공자 계속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쪽에서 앞에 그 5.18 유공자분들이 현수막을 들고 가면서 진짜 유공자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장단 맞춰가지고 그걸 집회를 하는데 사실 정말 어이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5.18 뭐 초선들 데리고 광주를 참배한다? 저는 이거는 진정성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고, 지금 뭐 김명국 씨나 이주성, 특히 이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18 재단으로부터 그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추징금 이런 걸로 벌써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피해자가 돼가지고 저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있더라고요.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언론사 관계자가 제 앞에 있다면 그때 당시에 그 방송을 했던 동아일보, 채널 A였죠. 채널 A라든지 그 태극기 집회에서 그거 한 사람한테 앉아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몰랐니? 하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1980년에 대한민국에 북한군 600명이 침투를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대한민국 국방력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민정문제연구소 방송을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매주 하지 않습니까? 친일했던 놈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얘가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그렇죠. 거였어. 네.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그 항쟁,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전리 기반이 무너지는 측면 때문에 5.18은 민중의 혁명이 아니라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새끼, 나이 먹은 그 10,000원밖에 안 되는 새끼가 10,000원이나요? 그걸로 돈을 벌었던 거기에 정치인들 중에 극우 성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그 숙대 출신의 그 김술래가 진짜 그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근데 이런 놈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김명국이나 이주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저쪽에 이용된 거에 가까워요. 북한군이 직접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그걸 비틀어요. 실제로는 그냥 한 말이거나 이런 부분을 가져왔다. 봐, 맞지? 해가지고 증거 하나 없는데 얘네들 말을 통해 가지고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이게 선동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선동했던 그 모든 정치인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죠. 전두환 재판이요. 5월 10일 날
광주 내려가실 분들 많네요. 금요일 날은 김기현이 광주를 내려갔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려갔고 10일 날은 국민의힘 초선들이 내려가고 전두환 재판도 10일 날 있습니다. 근데 전두환이 지금 10일 날 재판, 광주 재판 안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범죄상 불출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짧은 뉴스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김기현이 내려가든 초선들이 내려가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5.18 왜곡처벌법 반대 여기 참석 안 한까지 포함하면요. 국민의힘 거의 전원에 가깝습니다. 이거 반대해놓고 5.18 민주묘지 참배하겠다라고 내려가는 이 행위가 진정성이 있냔 말이에요. 얘들은 절대 안 바뀔 유전자예요.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입니다. 진짜 그냥 쇼하는 거죠. 40년 동안 북한군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해왔던 놈들이 5.18만 되면 쳐내려가서 참배합시고 합니다. 황교안이 내려갔다가 왜 쫓겨났습니까? 실제로 행동을 옮겨지진 않아. 김진태나 김순례가 지만원 데려다가 그 짓거리 할 때는 가만히 있던 놈들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행사만 되면 내려가서 광주에 참배를 한대. 광주 아니? 광주 봤어? 광주가 어떤 곳인지 알긴 하냐고. 니들 속마음속에는 아직도 광주는 빨갱이들, 북한군들이 내려서 폭동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잖아. 사실 그렇거든요. 40년 동안 세뇌된 새끼들이야 이게. 지금 방송 들어와서 싫어요 누른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야. 이 놈들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와서 저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가증스럽고 더 열받는 거고요. 기차에서 계란 까먹고 사이다나 마시려고 내려가는 거지 그 외에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싸잡아 말하면 참 재밌단 말이야. 기차에서 요즘 계란 까먹은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방역수칙 위반이야. 그거 5.18 때나 그랬지. 얘들은 방역 수칙도 안 지킬 애들이기 때문에 계란 까먹을 겁니다. 태영청장 큰일을 났는데. 단독 태영청장. 기차에서 계란 까먹어. 내가 군대를 가는데 그냥 5.18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전사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광주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그때 입석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무궁화호를 타면은 취침하라고 거의 대부분 부를 거예요. 나 서 있었는데 희미하게 왜 그 뭐 책 같은 거 보라고 켜는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이 켜진 데 서 있었어. 입석으로. 근데 막 얼룩무늬 복장을 입고 공수 마크를 달고 창가를 보니까 그렇게 슬프더라고. 난 어렸을 때 봤잖아요. 상무관에 관이 놓여져 있고 거기 태극기가 덮어져 있고 도청에서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는 곳 동명동이라는 곳에 내가 살았어요. 밤마다 총소리가 나요. 근데 난 단 한 번도 그게 빨갱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동네에서 그 내가 살았던 동네 근처에 농장딸이라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버스와 트럭 등을 타고 청년들이 오면 동네 아줌마들이 주먹밥 같은 거, 물 같은 거 막 올려주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을 광주를 진압했던 군인들 복장으로 첫 휴가를 광주로 내려가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5.18 진상규명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40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최근에 와서야 이런 법들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 새끼들이에요. 국민의힘 김기현이든 초선이든 똑같아요. 전두환이한테 발포 명령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질문하는 게 먼저라고. 5.18 왜곡처벌법 반대하고 자빠졌으면서 광주 내려가서 참배하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국민의힘 초선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재개되는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항소심이 재개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법정을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그 근처에서라도 가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판사도
더 신중하게 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월 10일 날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 대해서 보도 안 하는 언론사는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100만 건씩 기사를 쳐 쓰다가 정작 재판날 안 쓴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이거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는 거다. 나오면 써야지. 뭘 가려. 재판은 가서 보고 듣고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써서 불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상 재판 때 뒤에 앉아 있으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앞에서 변호사들 이야기하고 증인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어서 자기네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보가 쏟아지고 자기들이 자기 발로 뛰는 취지는 안 해요. 그냥 얘들은. 알겠습니다.